1960년대 말.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세상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치마 길이가 무릎만 올라가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고, 남자들은 여자 가수 무대만 봐도 저게 뭐냐 소리를 듣던 시대였죠. 그런데요. 그런 나라 한복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나타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김추자. 짧은 미니스커트, 허리를 휘감는 몸짓, 엉덩이를 흔들며 눈빛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무대. 늦기 전에 그 한 소절에 대한민국 남자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저런 여자가 가수냐? 집안 망신이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젊은이들 눈에는 김추자가 금지된 자유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격이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김추자는 단 2년 만에 대한민국 연예계를 통째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신문 일면은 늘 그녀 차지. 라디오에서는 그녀 노래가 하루 종일 흘러나오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거짓말이야, 손동작을 따라하며 동네가 들썩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진짜 혜성이다. 저런 가수 다시는 못 나온다. 하지만요. 그 찬란한 조명 뒤에서 한 남자의 마음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추자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매니저 소윤석. 그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니었습니다. 일정 관리하는 비서, 밤무대 지키는 보디가드, 드레스 자라 끝까지 챙기는 관리자, 무대 동선까지 통제하는 감시자. 김추자가 어디를 가든 그 남자는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열정이 대단하네. 저 사람 덕분에 김추자가 더 뜨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 열정이 아니라 집착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사람 마음이 망가지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소윤석은 김추자가 웃는 모습이 좋아서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는 김추자가 다른 남자랑 웃으며 대화하는 꼴을 단 1초도 못 참았습니다. 김추자가 팬들한테 손 한 번 흔들면 그 손끝까지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자는 내가 만든 작품이다. 내가 없으면 노래도 못한다. 내가 없으면 인기도 유지 못한다. 그 말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소유욕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야.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지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빌린 광기. 그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마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손에 안 들어오면 차라리 아무도 못 갖게 부숴버릴 거야. 그 말이 그냥 술주정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된 폭발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1971년 12월 4일 오후 김추자는 신곡 녹음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그 시대 사람들 눈에는 거의 천사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녹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쿵. 술 냄새가 훅 끼치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소윤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스태프들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그 남자는 그 누구도 안 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 김추자.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편지 한 장을 꺼내 탁 던졌습니다. 그 편지는요. 3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집착이 글자로 변한 고백서였습니다. 추자야, 이제 나랑 결혼하자. 내 여자가 되어줘. 김추자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대 위의 여왕이었고 프로였고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린 오누이 같은 사이잖아요. 일적인 관계 그 이상은 힘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에게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윤석의 눈빛이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그 자리에서 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입술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이건요. 그냥 협박이 아닙니다. 그건 사형 선고였습니다. 운명의 날. 1971년 12월 5일 오전 11시. 소윤석은 밤새 술을 퍼마시고 다시 김추자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날보다 더 시퍼런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철커덕 문이 잠겼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그 소리 하나가 김추자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나를 받아줄 거야?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을 거야? 김추자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이 남자는 말로 끝낼 사람이 아니구나. 김추자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소윤석은 망설임 없이 소주병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건 칼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안 돼. 오빠 제발. 김추자의 비명은 짧았습니다. 소윤석은 미친 사람처럼 병 조각을 휘둘렀습니다. 그가 겨눈 곳은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던 그 얼굴, 보석 같던 피부,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 표정, 그 모든 것을 찢어버리려는 듯이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무슨 일이야? 하지만 그 남자는 광기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열이 하얀 드레스를 적셨고 카페트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비린내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시대를 뒤흔든 여왕이 한 남자의 손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복도는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김추자가 실려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라는 이때 얼굴이 어떻대? 그녀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얼굴에만 수십 군데 자상. 의사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수 이전에 얼굴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시간, 정말 몇 시간 동안 대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찢어진 살점을 하나하나 이어붙이고 피를 막고 상처를 꿰맸습니다. 한 땀, 두 땀, 그렇게 이어진 실밥이 무려 100바늘이 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김추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괴물이야. 그녀는 손에 잡히는 걸 집어 던졌고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김추자는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사라지고 어두운 방 안에 커튼을 치고 3년을 은둔했습니다. 엄마가 밥을 가져다 주면 그 밥상도 밀어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비웃을 거야. 난 이제 끝났어. 그렇게 70년대를 호령하던 디바는 세상에서 지워진 것처럼 숨을 죽였습니다. 한편 세상은 분노했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사랑이 아니라 범죄지. 그런데 법정에 선 소윤석은 더 뻔뻔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아낀 나머지 남에게 주느니 제가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법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한 여인의 인생과 꿈을 칼로 도려낸 대가가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그 판결이 내려진 날 사람들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말이 되냐? 저게 나라냐? 하지만 김추자는 그 시간에도 거울 속 흉터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5년 사람들은 김추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다. 김추자 어디 갔냐?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흉터는 화장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먼저 얼굴부터 볼 게 뻔했죠. 그런데요.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야지.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김추자가 등장하자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흉터가. 그때 김추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순간 장내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3년간의 한이 서린 목소리. 예전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강렬하고 더 미친 듯이 살아있는 소리. 흉터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승리자의 낙인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전원 기립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대중이 사랑한 건 매끄러운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그 뜨거운 영혼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위대한 가수가 다시 태어나는 통과 이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견뎌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